반갑습니다. 헬기입니다. 지금 영상은 저번에 한계령에서 제가 그 다리가 불편한 등산객의 배낭을 메고 내려와서 그 등산객과 안전하게 하산했던 그 영상인데요. 이처럼 자신의 신체 능력을 벗어난 무리한 산행 계획을 세웠다가 당일날 아주 낭패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젊은 사람보다는 아무래도 나이가 40대 이후 분들에게 가장 많이 나타나는 게 바로 무릎 통증입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을 준비를 했는데요. 지금 전국적으로 단풍이 확산하고 있고 등산을 계획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라고 봅니다. 우리가 무릎 통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평상시에도 허벅지, 엉덩이 강화 운동과 함께 스트레칭을 꾸준히 해줘야 됩니다. 등산을 위해서 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건강과 노후를 위해서라도 꼭 해야 되겠죠. 제가 무릎 통증 없는 등산편에서 계단을 내려가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한 적이 있는데요. 그 영상은 전체적인 내용을 다루다 보니까 올라가는 법, 내려가는 법 좀 짧게 다룰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계단 내려가는 방법에 대해서 좀 부족했던 부분을 오늘 말씀드리고 오늘 내용 끝까지 시청해서 잘 배워서 무릎 통증 없는 등산, 산행 즐기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주된 내용은 계단을 내려가는 방법이지만 무릎 통증을 예방하는 대표적인 방법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무릎 통증 없는 등산편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 내용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은 오르막이나 계단을 올라갈 때 무릎보다는 엉덩이 근육을 사용해서 올라가라. 그리고 등산 스틱은 필수적으로 가지고 다녀야 되고 부차적으로 무릎 테이핑과 함께 자신에게 잘 맞는 등산화 그리고 양말, 깔창 등도 무릎 통증을 예방하는데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방법들도 다 좋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보행 방법이라고 했습니다. 고정 댓글란에 링크를 남겨 놓을 테니까 그 영상을 보시고 자신만의 보행 방법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약품 중에서는 에어파스를 가지고 다니는 것도 좋고 무릎 통증을 대비한 최후의 방법이 있다고 했습니다. 바로 진통소염제와 함께 근육이완제를 드시고 등산을 하시게 되면 그날 하루는 무릎 통증 없이 다닐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분명 건강에는 좋지 않습니다. 제가 가지고 다니는 구급약통 속에는 아스피린과 진통소염제를 항상 가지고 다닙니다. 제가 복용할 수도 있겠지만 정말 필요할 때 남들에게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계단 내려가는 영상인데요. 전에 올렸던 영상과 조금 중복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그 부분도 올려드리고 또 제가 애용하는 방법도 소개를 시켜드릴 테니까 끝까지 시청하시고 도움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오늘 내용 중에선 일상생활에서도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해 보겠습니다. 대부분 등산객들이 이런 식으로 계단을 내려오는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등산 소요 시간이 짧거나 나이가 젊다면 모르지만 중거리 산행 이상이면서 또 나이가 40대 이상 그리고 이렇게 스틱도 사용하지 않고 장시간 이런 식으로 계단을 내려가게 되면 무릎 통증이 찾아오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계단을 내려갈 때는 당연히 이렇게 앞을 보고 내려가게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한 방향으로 계속 내려갈 때가 문제가 되는 겁니다. 다리 근육의 형태나 모양에 따라 틀리겠지만 한 방향으로 걷게 되면 한 곳에 피로도가 집중이 되면서 자신의 무릎 어떠한 부위에 특징적으로 그 통증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아마도 등산을 하면서 무릎 통증을 느껴보신 분들은 등산할 때 어느 부위부터 불편함이 느껴지는지 대부분 아실 거예요. 본인들은 연골과 인대 자체가 원인이 아니면 거의 근육의 불균형, 자세의 불균형으로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단 내려가는 방법 자세하게 보겠습니다. 스틱을 최대한 길게 뽑아서 마치 네 발로 걸어서 내려오듯이 체중을 분산시키면서 내려오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도 좋지만 역시 앞쪽을 향하고 계속 내려가기 때문에 다른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제가 장거리 산행에서 애용하는 방법인데요. 무릎 통증이 없더라도 바로 이렇게 뒤로 내려가기를 하게 되면 무릎 통증을 예방하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무릎 통증이 찾아왔을 때도 이렇게 뒤로 내려가게 되면 거의 무릎 통증 없이 하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 등산로에 보면 이렇게 난간대가 설치된 곳이 많이 있습니다. 꼭 안전을 위해서 이런 난간대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옆으로 내려가는 방법인데요. 스틱을 같이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이 동작도 무릎 통증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고 통증이 찾아왔을 때 통증을 경감시키면서 내려갈 수 있는 방법입니다. 옆으로 내려오는 방법 중에서도 통증이 만약 점점 심해진다면 지금처럼 보폭을 조금 넓게 가져가면서 내려오게 되면
훨씬 더 통증을 경감시키면서 하산할 때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제 영상을 꾸준히 보신 분들은 다 아실 테고 제가 실생활에서도 많이 사용하고 있는 마지막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바로 이렇게 사선으로 내려오는 겁니다. 실제로 해보면 무릎에 훨씬 부담이 적다는 것을 몸소 느낄 수가 있을 겁니다. 바로 이렇게 무릎 통증을 예방하는 방법은 계단을 내려올 때 다양한 방법, 여러 가지 각도를 활용을 해서 내려오다 보면 한 곳에 피로도가 집중되는 것을 막아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 무릎 통증을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몸을 약간 털어서 내려오게 되면 새끼발가락서부터 지면에 계단에 닿을 수밖에 없습니다. 신발 밑창이 계단 지면에 닿는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새끼발가락부터 닿으면서 순차적으로 발 뒤꿈치로 이어집니다. 마치 비행기가 연착륙하듯이 부드러운 동작이 나오게 되는 거죠. 정면으로 서서 계단을 내려올 때는 앞꿈치부터 조심스럽게 닿는다고 해도 무릎에 충격이 전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몸을 약간 털어서 사선으로 내려오게 되면 무릎의 충격이 훨씬 덜하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몸을 털어주는 각도는 사람마다 조금 다를 수도 있고 환경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가 있을 겁니다. 본인에게 가장 편안한 각도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처럼 각도를 살짝만 털어서 내려오는 것을 선호합니다. 또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한 방향으로만 내려가지 말고 다음 계단에서는 몸을 반대쪽으로 해서 좌우 균형을 맞추면서 내려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사선으로 내려올 때도 스틱을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넘어지는 사고를 예방할 수도 있고 조금이라도 무릎에 부담을 덜어줄 수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계단 내려가는 방법, 저의 노하우를 모두 전수했습니다.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늘 안전한 산행 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